1차 시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성취 기준은 8.15 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세계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탐구 활동에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다음 제시문이 가리키는 역사 용어가 뭔지 물어보고 있어요.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국제적인 대립과 긴장, 그 다음에 월터 리프먼에 져서 더 콜드월에서 나온 말,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전쟁이나 다름없는 대립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실제 일어나는 전쟁을 열전이라고 한다면 이 냉전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인 대립과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코민포럼, 코메콘 같은 거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빈칸 4번에 있는 이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는 조약기구는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빈칸으로 실어놨어요. 이 조약기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여전히 지금 역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거기에 반발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었고 이 조약기구에 이제 대비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우리가 국제정세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기구이기 때문에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2번. 국제사회가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창설한 기구는 우리나라 말로는 국제연합이라고도 하고요. 유엔이 되겠습니다. 질문 3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회담들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기 가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 이 이집트의 도시 여기가 어디냐면 카이로예요. 카이로. 그래서 가는 카이로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크림반도 쪽에 있는 건데 야에타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독일에 있는 포츠담.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이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에서 각각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후 처리 문제를 놓고 회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카이로 회담이었고요. 그 다음이 얄타 회담,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냐면 각각 회담에 참여했던 국가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국가들이 결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하고 영국은 항상 들어가요. 미국하고 영국은 항상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어떤 회담은 중국이 등장하고 어떤 회담은 소련이 등장하고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일단 카이로 회담에 보면 중국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 참여한 이유를 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올해 수능 특강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새 연합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미국하고 영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중국이나 소련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래에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하고 만주, 타이완 같은 만주, 타이완 및 펑우 제도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카이로 선언에는 중국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카이로 선언에서는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한 상태가 될 것을 결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고, 이 카이로 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재확인한 것이 바로 포츠담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에도 중국 대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소련도 8월에 이 내용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소련도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카이로 회담은 미국과 영국, 중국이 모여서 상호 협력과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것이 포츠담 선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얄타 회담은 전후 유럽의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때 미국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것을 소련에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이 얄타 회담 이후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광복하고 나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 내용인데요.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수립과 이를 돕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밑에 자료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사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사료를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문 4번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뭐냐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자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소공동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5년 기한에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최고 5년 기한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일어났던 회담들 카이로,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살펴봤고요. 지도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회담을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탐구활동 2번으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언과 강령을 보면 이 본준비위원회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일시적 과도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시적 과도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 그 과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일본이 이제 패망할 것은 거의 확실한 내용이었는데 일본이 항복선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항복선언이 있기 전에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자국민들, 일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정치 세력들을 만나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 총독부가 누구를 만났냐면 여훈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여훈영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자국민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안전 귀가를 이제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오히려 여운형이 역으로 5개의 항을 요구하면서 총독부하고 단판을 짓게 돼요. 선생님의 이 5개 요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번인 것 같거든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 그러니까 이 여운형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운형은 일본의 항복선언이 있기 전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아가지고 이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후반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조선 독립동맹이나 조선 건국동맹이나 이런 단체들이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 광복 후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제강점기 후반기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이 돼서 좌우 합작의 성격으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145개 지부를 조직하고 치안대를 설치합니다. 왜? 이 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치안을, 이 혼란계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기 때문에 치안대를 설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군이 9월에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정부의 명칭이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이 돼요. 조선인민공화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조선인민공화국. 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민주주의만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의 국가명이 돼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국가명인 거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했던 국가의 명은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좌익의 느낌이 많이 풍기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합작의 성격으로 출범하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 해방 직후의 정치 세력표도 나오는데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좌익 세력이고요. 김성수라는 사람이 이제 우익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박헌영이 중심이 되는 조선공산당 계열이 이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실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좀 좌익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밑에 해방 직후의 정치 세력표는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했었는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정당들이 있고 그래서 이 해방 직후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래서 여기 보면 친일파 처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나쁜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정치 세력을 배우는 이유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익 세력이었던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력이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고 자치론을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자치론이 뭐냐 하면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입장 때문에 친일파 처단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칸 18번에 들어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고 미국에서 외교운동을 했던 사람은 이승만이 되거든요. 근데 이승만도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로 분류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친일파 처리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분은 반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정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냐면 여기 있는 한국민주당 세력하고 이제 손을 잡다 보니 한국민주당이 친일파 처단에 반대하니까 이제 본인도 친일파 처단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빈칸 19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하고 중경, 우리 요즘의 교과서엔 충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충칭의 임시정부를 계승했던 정부를 수립하자고 했던 사람은 바로 김구입니다. 그래서
우익 세력의 김성수부터 좌익 세력의 박헌영까지 이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세국가 건설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해서 김구,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의 어떤 주장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장들을 보시고 이 위에 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주요 주장을 요약해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김구는 남북한에서 각각 단독 정부 수립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나중에 주장하면서 유엔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좌우익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통일정부 수립하려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야겠죠. 그리고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한반도에 혁명적 민주주의 인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이 해방 직후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있었고 이 정치 세력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